중학교에는 그래도 문해력이 낮은데도 우등생들이 있어요. 비율이 작을 뿐. 근데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높아도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낮은데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는 문해력의 영향을 성적이 적게 받고 중학교에는 좀 많이 받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절대적으로 받고. 네.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독서 논술 교육을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보셨을 텐데 예. 아이들의 성적이 급격히 변하는 두 번의 변동기가 있다고요. 예. 사실은 뭐 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 네. 관영 오구가 있을 정도로 좀 일반적인 현상인데 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또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네. 이때 이제 성적이 바뀌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급격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것도. 변동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좀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이야 이제 초등학교 중간 기말이 없으니까 네. 수치로 이제 정확하게 안 드러나지만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했던 초창기만 해도 이 중간 기말이 있었단 말이죠. 초등 우등생들이 이제 중학교 가잖아요. 그 초등 우등생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성적이 쫙 빠져요. 이게 대세 하락 느낌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평균 90점 이상이었던 초등 우등생들이 중학교 갔더니 평균 60에서 80점까지 이렇게 쭉 빠진단 말이죠. 네. 적게 빠지는 친구는 80점대, 많이 빠지는 친구는 60점대까지 빠지는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가서 겪는 1차 급변동 구간의 특징은 대세 하락입니다. 공부 잘했던 초등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성적이 빠지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성적이 쫙 오르는 친구들이 몇몇 있고, 네. 그러니까 오르는 친구들은 적은데 네. 빠지는 친구들은 많은 좀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발생하는 이제 성적 변동은 카오스. 예를 들어 뭐 중학교 때까지 전교 10등 하던 친구가 100등대로 밀려나기도 하고, 네. 중학교 때 전교 100등 했던 애가 막 10등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모든 경우의 수가 네. 아주 혼돈스럽게 네. 발생하는 네. 이런 두 특징이 좀 다른 겁니다. 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고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 황당할 정도로 이게 싱크로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네. 초등학교 성적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언어 능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중학교 가면 성적 떨어지겠다. 오를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이 높아도 공부를 안 하면 그쵸, 어차피 그쵸, 성적이 그쵸. 안 오르는 거기 네. 때문에 문해력이 높은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오를 건 알 수가 없는데 떨어지는 건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질 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과목이 너무 많고 교과서 너무 어려워. 이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성적이 초등학교 때 좋았다 하더라도 언어 능력 평가 점수 낮게 나오면 네. 거의 10중 8구 성적이 떨어집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좀 어떠냐면 네. 중학교에는 그래도 문해력이 낮은데도 우등생들이 있어요. 비율이 작을 뿐. 근데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높아도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낮은데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는 문해력의 영향을 성적이 적게 받고 중학교에는 좀 많이 받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절대적으로 받고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교육 과정을 가던 간에 가장 핵심은 문해력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등 교육 과정이 그만큼 교과서도 어렵고 내용도 또 과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문해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어떤 기말고사나 중간고사가 없다 보니까 성적을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의 뭐 어떤 학원이든 뭐든 좀 곧잘 한다라고 여기더라도 이 독서 혹은 이 문해력만큼은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네요. 어떤 그럼요. 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그 학교 과목 중에 국어를 유독 싫어한다. 예를 들어 네. 단원 평가를 해오는데 다른 과목은 다 잘 받아오는데 국어만 아주 못 받진 않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낫다. 네. 또 이제 책을 좀 읽자고 하면 책이 재미없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네. 다 잘하는데 책만 싫어해. 그래서 부모님들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취향이 이제 독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취향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재밌는 책을 주더라도 난 책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10중 8구 문해력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그 두 가지네요. 그렇죠. 다른 과목은 잘한다고 하더라도 국어를 좀 싫어한다. 혹은 책을 좀 유난히 좀 흥미를 못 느낀다. 책에. 그렇죠. 네. 또 좀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독서 퀴즈 내보면 돼요. 독서 퀴즈라는 게 이제 제가 사실 학원 할 때 썼던 방식인데 네. 그 책의 핵심 맥락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뭐 이야기 책이면 읽고 이해했으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내보는 거예요. 책을 그냥 재밌게 잘 이해했으면 그 독서 퀴즈가 만점이 나와요. 네. 만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2개, 3개 틀린다 이러면 문제가 굉장히 좀 있는 거예요. 3개 이상 틀리면은 책 내용이 다 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초등 5, 6학년인데 초등 5, 6학년 동화를 이제 독서 퀴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가 초등 5, 6학년 교과서를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때 독서 퀴즈를 부모님들이 활용하실 때에 유의하실 점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게 하고 그렇죠. 독서 퀴즈를 해보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자기 수준이라는 게 학년을 보시면 안 돼요. 6학년인데 책을 많이 안 읽었어. 이러면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냐 하면 4학년 책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네. 그럼 2년만 무조건 내리면 되나요? 어느 학년이든? 그렇진 4학년이다 이러면 2학년 그렇진 그런 게 않은데. 아니에요? 아,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왜 제가 4학년 책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왜 교과서의 언어 수준이 초1부터 고3까지 하면 12단계잖아요. 네. 근데 사실 12단계가 아닙니다. 네. 이게 덩어리가 지거든요. 1, 2학년 교과서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언어 수준 격차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2학년이 좀 더 어렵긴 하지만 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초3이 되면 책도 마찬가지고 교과서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본격적인 책이 됩니다. 오, 네. 뭐 예를 들어서 초1, 2책은 뭐 해봐야 뭐 50페이지 네. 한 바닥에 뭐 글도 5줄, 6줄 이러다가 초3 책이 되면 막 한 바닥에 15줄, 80페이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초1, 2, 초3, 4, 5, 6이 묶입니다. 그래서 네. 5, 6학년에서 좀 책을 좀 읽기 힘들어한다 그러면 예. 무조건 4학년 책에서 시작하시면 거의 네. 실패 없이 네.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네. 초3의 경우 초1, 2로 가볼까요? 그렇죠. 네. 초3의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글책이기 때문에 초3 책을 어려워한다는 건 네. 초1, 2책으로 시작하시는 게 맞는데 그 초1, 2책을 좀 혼돈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왜 우리 6, 7세 때 읽어주던 그림책 있잖아요. 네네. 그게 초1 책입니다. 아, 네. 초1 책 찾아보시면 별로 없어요. 네. 글책 형태로 된 초일 책이 별로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1학년을 이제 독서 교육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6, 7세 때 읽어주던 책을 스스로 읽기로 적응해가는 시기다 이렇게 봐요. 그런 관념이라서 같은 언어 수준을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초3인데 아이가 초3책 잘 못 읽는데 애가 책 고르라 그러면 그림책 골라.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네네.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독서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야 구체적으로 이 사고력이랄지 공부에 또 도움이 되는지. 사실 이 지점이 네. 독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 갖고 있는 되게 큰 오해가 있어요. 네.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필독서, 권장독서 막 이런 거 읽어야 될 거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독서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오는 독서는 그냥 독서를 되게 독서답게 하는 겁니다. 네. 독서를 독서답게 한다는 건 뭐냐면 네. 그 아이가 자기가 재밌는 책 있잖아요. 재밌겠는데? 그런 책을 골라서 재밌게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책에도 썼는데 재미있는 독서가 아이를 성장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에요. 이게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요. 제 언어 능력 향상 효과가 네. 사실 책 한 권 읽고 나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오해가 여러 권을 막 엄청 읽어야 네. 문해력이 막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책벌레처럼. 네, 아니에요. 한 권을 푹 빠져 읽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심하게 올라가냐면 이 읽기 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와 한 권 읽고 나서 테스트를 하면 점수가 달라져요. 근데 왜 우리 애는 막 30권, 40권 읽었는데 안 올라가? 네. 독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글자를 읽으면 독서를 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근데 글자를 읽는 거하고 독서는 좀 다릅니다. 독서는 그 책에 담겨 있는 언어 사고를 내 머리로 재생해 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 있는 동안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네. 쭉 하다가 책을 이렇게 펼치면 첫 줄을 읽었다는 건 뭐냐면 책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사물화된 생각입니다. 그게 이야기책이 됐든 지식 도서가 됐든 에세이가 됐든 사물화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줄을 읽었다는 건 뭐냐면 책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이 내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언어 사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글자만 읽는 건 좀 어떤 거냐면 내 생활 사고가 이 책 속의 사고가 들어오는데 이게 두 개의 주파수가 끝까지 양립해서 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죽을 것 같고 막 읽다가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어우 막 답답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개의 사고가 혼선돼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책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만 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사고가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죠. 이게 사실 숙련된 독서가는 첫 줄을 읽는 즉시 내 생활 사고 꺼져요. 꺼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책 재밌는 거 읽을 때 정신 차려 보니까 1시간 지나 있고 네. 책 70페이지 넘어가 있고 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책이 만약에 내가 흥미가 가고 내가 읽기 쉬워요. 어렵지 않으면 처음에 몇 줄 읽다 보면은 이제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좀 적응이 되기 시작하죠. 정보가 수집되고 이 문체도 적응이 되고 이러다 보면 내 생활 사고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묵독의 과정이 내 사고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푹 빠져드는 예, 거죠. 푹 빠져드는 그야말로 우리가 거. 스마트폰 볼 때 자주 겪는 그렇죠. 예, 스마트폰을 슬프네요. 자기 전에 잠깐 보려고 했는데 시계 보니까 어머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렇죠. 요런 정말 물화일체의 과정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독서가 재미없다는 게 사실 형용모순이거든요. 왜 형용모순이냐면 독서가 재미없으려면 글자만 읽어야 돼요. 글자를 읽고 있으면 세상 이런 형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독서 현상이라고 불러요. 네. 독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독서 현상이 수반되는 글 읽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책을 한 권을 읽을 때 이렇게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다가 와 재미없어서 못 읽겠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읽고 나서 이럴 수 있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재밌지는 않았다. 이럴 수 있는데 독서 현상이 발생하면은 독서라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 책이 내 언어 수준에 맞아야 되고 네. 내가 그게 읽고 싶어야 돼요. 네, 그 두 가지 네. 아까 얘기하신 그게 맞아야 그 독서 현상이라는 게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아이한테 책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야 3학년 때 이거 읽어야 된대. 이 책이 좋대. 이러고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내가 읽고 싶다가도 갖다 주면 읽기 싫어져요. 영화조차도 그렇잖아요. 저 좀 볼까 말까 싶다가도 누가 야 저거 꼭 봐야 돼 이러면 갑자기 보기 싫어지고 이런 게 사람인데 하물며 이제 독서는 읽고 이해하는 수고로움이 드는 문화활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계속 갖다 주는 방식으로 이거 읽어야 된다, 저거 읽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아이가 독서를 하게 되는 게 아니고 글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아이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속독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속독이라는 건 뭐냐면 훑어보는 거예요, 그냥. 훑어보고 엄마 다 읽었어. 그래서 그럼 이제 부모님 옆에서 보면 저렇게까지 빨리 못 읽던데. 근데 뭐 확인할 방법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100번 읽었어. 근데 국어 시험 처음에 못 해. 책 읽으면 문해력 올라온다는데 안 올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해력은 사실 되게 가벼운 능력이거든요. 되게 쉽게 올라와요. 제가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좀 네. 어이가 없었던 게 너무 쉽게 올라와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희소식인데. 네 뭘 읽었다고 점수 네. 이렇게 올라갔냐?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되게 쉽게 올라가는데 독서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게 뛰어난 독서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요 하는데 도서관 가자 그러면 싫다 그래요. 책도 꼭 읽어 해야 읽어. 이러면은 이제 책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뛰어난 독서가들은 어떠냐면 그냥 틈만 나면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밌으니까.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뛰어난 문해력을 갖고 있어요. 책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는데 뛰어난 독서가들은요. 이제 부모님이 상상하시는 그런 애들 없어요. 3학년 때 한국사, 4학년 때 세계사, 5학년 때 과학 이렇게 읽혀서 독서가가 된 아이를요.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지 20년 됐는데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읽어가지고 책 좋아하고 문해력 뛰어난 애를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20년 있었던 사람이 봤을 때 성공 사례를 단 한 명도 발견한 적이 없었던 롤 모델로 그 한 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야 도서관 같이 가서 야 너 읽고 싶은 책 골라와. 근데 그 읽고 싶은 책 골라오면요. 그게 부모님들 속에서 열천불 터져요. 보통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죠. 엉덩이 탐정. 막 그런 책들 있잖아요. 막 도움이 안 될 것만 안 될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책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책이. 그래서 실제로 그 뛰어난 5, 6학년에 좀 문해력 좋다 그러면 언어능력 평가해 보면 보통 중2, 중3 수준 나오거든요. 뭐 4학년이 중3 수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중3 수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3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네. 언어 수준. 네.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걔 책 읽는 거 되게 싫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데 독서 지도에 성공한 케이스는 대부분 부모님이 걔가 책 얘기가 꺼내면 막 진저리를 칩니다. 이게 뭔가 되게 쉬우면서도 지금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게 사실은 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독서가의 상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3 때 뭐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권장도 저 나이 때 읽어야 될 책 네.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독서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양하게 읽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다양하게 읽으면 안 돼요. 또 새로운 작품들 막 호기심 네. 있게 이렇게 달려들길 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상이 있고 많은 개입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만 안 해도 그렇죠. 아이가 독서를 독서답게 하는데 빠른 길을 갈 수 있는 거네요. 그 제대로 된 길을. 예, 부모님이 할 일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 같이 가고요. 학습 하나 빼고 마음대로 골라. 그 골라온 책을 저는 이거 가족 독서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가정에서 왜 어렸을 때 책 읽어 주잖아요. 애들. 네. 애들 읽기 독립하고 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무슨 생각하시냐면 너만 여기 남아라. 난 독서계를 떠날 테니. 이러고 이제 애만 읽히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네. 그 읽어주던 시간에 그냥 도서관에서 같이 빌려온 책, 아이는 아이 책 읽고 부모님은 부모님 책 읽고 이런 시간을 자기 전에 한 40분 이 정도 가지시면 됩니다. 그냥. 40분이요? 예, 40분 정도. 왜 이렇게 놀라세요? 이거 해보시면 이게 이제 왜 이게 저도 강연 다녀보면 부모님들이 헛된 꿈을 꾸세요. 네. 나는 책을 안 읽고 너만 읽고 그래서 사실은 초3 때 한국사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이가 초3이 되기 때문에 한국사 전집을 사려고 지금 지난주에 이제 사야겠다고서는 이제 할 일에다가 적어놨거든요. 한국사 전집 주문하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독서를 자꾸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독서가 공부가 되면 당연히 못 읽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공부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공부를 공부대로 시키고 책도 공부처럼 읽혀요.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내가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하고 집에 와서 책까지 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엄마는 책을 안 읽고 있어. 그 어머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독서 지도에 성공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네. 독서로 대접해주면 됩니다. 그냥 독서라는 게 원래 지 읽고 싶은 책 지가 골라서 읽는 거거든요.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어른이 돼도 저도 제가 읽고 싶은 책 골라서 읽습니다. 그냥 누구나. 근데 옆에서 보면 성인 좀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이 읽는 책이 뭐 양자역학책, 철학책 이런 거 읽으니까 있어 보이는 책들 있어, 있죠. 저 정말 자기 개발의 의지가 투철하구만 이렇게 네.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릴 때 혹은 독서의 초창기에 다 지 재미있는 책 읽은 거예요. 재미있는 책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아까 문해력 되게 쉽게 올라오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내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의 폭이 자꾸 넓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빨리 넓어지냐면 한 5권만 재밌게 읽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 6학년이 책을 그동안 안 읽어왔어. 근데 초사 동화 정도를 한 5권 재밌게 읽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초록책 읽을 수 있습니다. 초록책 한 3-4권 읽잖아요. 그럼 청소년 도서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게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초등 중학년에서 고학년 책 좋아하는 친구들이 언어능력 평가해 보면 중3 수준 나온다. 이게 어떤 거냐면 걔들이 막 유치원 때부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기준이 어디냐면 고 4학년이면 1년에 한 20권? 이 정도만 재밌게 읽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왜 읽혀도 안 나오냐 하면 독서가 아니게 우리가 성벽을 쌌습니다. 성벽을. 책을 골라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읽어 저렇게 읽어 독후감 써. 그래서 가족 독서 시간을 아이만 읽히시려고 하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설사 초중학교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중학교 올라가면 절대로 책을 안 읽게 됩니다. 이게 가족 안에 문화로 잡혀야지만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왜 우리 성공학이나 뭐 자기계발서 보면 다 독서 얘기 하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부모님들도 자녀 교육하시면서 자녀만 읽히시려고 하면 어차피 실패하시니까 이거 애를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같이 하세요.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거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요, 가족 독서 시간을 추천하셨는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잖아요. 최소 독서 시간을 좀 정해주신다면요? 사실은 이 독서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네. 많이 읽어야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네. 성인 독서가 뭐 이렇게 하면 하루에 2-3시간씩 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읽잖아요. 히키코모리 됩니다.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수능 만점 받는 친구들이 인터뷰 보면 네. 독서 얘기 꼭 하잖아요. 물론 작년에 한 명 최초로 책을 안 읽은 수능 만점자가 드디어 나왔는데 네. 그 친구 빼고는 다 독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능 만점 받을 정도로 책을 읽었으면 하루에 막 두세 시간씩 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두세 시간씩 책 읽잖아요. 수능 만점 못 받아요. 네. 공부를 공부할 해야 시간이 수능 만점 받지. 하루에 두세 시간 읽고 수능 만점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이제 강연 다닐 때 늘 드리는 말씀인데 상위 1%의 독서가의 독서량을 추측해 본다면 네. 이게 통계가 없어서 그냥 저의 깜냥으로 추측해 보면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 읽잖아요. 네. 넉넉하게 상위 1%에 듭니다. 상위 1%. 예, 예. 주 5일을 이제 한다고 치잖아요. 가족 독서 시간을. 네. 주 5일을 하기로 해서 하루에 40분 네. 하기로 해요. 그러면 주 5일 하기로 하면 보통 주 2일, 3일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쵸. 저는 우리 애들하고 늘 하거든요. 저는 이제 워낙 아이들이 버릇이 배서 1시간 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와요. 네. 저희는 이제 일요일 날 가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책을 빌려 오셔야 돼요. 네. 책을 빌려야 되고. 갈 때 근데 아이하고 꼭 같이 가셔야 돼요. 네. 애가 골라야 되니까. 가서 책을 고를 때 학습만화 나쁜 책이라서가 아니라 그림 기반의 책은 독서하고 다른 겁니다. 컬러링 북이 독서가 아닌 것처럼 네. 좋은 다큐멘터리를 본 것이 독서가 아닌 것처럼 학습 만화를 본 것과 독서는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학습 만화를 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준을 놓고 애가 책을 빌릴 때 도서관 대출 한도를 꽉 채워서 빌리셔야 됩니다. 네. 이걸 막 읽을 만큼만 그런 자신감 있으시면 안 돼요. 오. 내가 고른 책이 다 제일 좋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내려놓고 넉넉하게 꽉 채워서 빌려오는 거죠. 저희 동네 도서관은 1인당 20권을 빌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둘째 셋째하고 같이 가는데 60권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갈 때 80리터짜리 등산 배낭을 메고 가요. 아니 카트를 끌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걸 메고 이제 돌아올 때 이제 도서관 가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도서관 옆에 놀이터가 있어서 그 애를 풀어놓고 놀아 하고 저는 책을 그냥 거기서 읽다가 다 놀면 이제 돌아옵니다. 네. 돌아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말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8시 반이 되면 알람이 울려요. 이제 하시다 보면 좀 어떤 게 생기냐면 애들이 마음에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무슨 책 읽어야지. 내가 빌린 것 중에 저거 읽어야지. 그럼 알람이 울리면 그냥 바로 자기가 생각했던 책을 들고 거실에 다 모여요. 네. 그럼 저는 제가 읽고 싶은 책, 애들이 읽고 싶은 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읽는 거예요. 읽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시 반에 다시 알람이 울려요. 네. 이 알람에는 무슨 뜻이냐면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네. 딱 애들이 칼같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네. 해보시면 그렇게 안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고른 책이 재밌는 책이에요. 읽어봤더니 너무 재밌어. 그럼 독서 시간 끝났어. 이러면 계속 읽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읽기가 재미없어도 앵간히 읽을만 하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이게 왜 안 들어가게 되냐면 우리 아이들은 자는 걸 싫어요. 우리 집의 룰이 9시 반이 되면 자야 되는데 단 책을 읽는 자는 예외다. 이런 룰이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안 되고 버텨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독서 시간에 제가 좀 생각을 잘못해서 네. 독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네. 아빠는 남아있는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 명이 남아서 11시까지 읽으면 제가 11시까지 저도 계속 옆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저희는 바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요런 독서 조항을 넣지 않으시기를. 넣지 않기를. 근데 요렇게 하시면 그럼 주 5일이잖아요? 주 5일 못 합니다. 저 네. 같은 경우만 해도 막 강연 가고 뭐 부산 가고 뭐 이러면 주 2일 할 때도 있고요. 주 1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하면 주 3일. 네. 이걸로 충분합니다. 네. 독서량은. 이게 왜 충분해지냐면 하루 할 때도 있고 2일 할 때도 있고 3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 날만 읽겠지 싶잖아요. 네. 애들이 습관적으로 오늘 아빠 없네? 그러면 평소에 거실에서 읽었다면 그럼 애들이 책을 들고 들어가서 침대에 독서등 켜놓고 있습니다. 그냥 읽다가 10시 반 이렇게 되면 자고 재미없으면 빨리 자고 이런 식이 돼요. 이런 걸 보면 혼자도 읽네? 그럼 내가 빠질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좀 하다가 쓱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독서 시간은 이 시간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심점이 되죠. 네. 독서 생활의 어떤 무게추, 기준점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주 5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뭐 2일, 3일 그 상황에 맞게 하신다고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 가고 이것만 하셔도 독서 생활 유지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네. 이것만 아시잖아요. 그러면 독서 지도가 실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저는 궁금한 게 저희 집은 독서 시간을 매일 자기 전에 주 7일을 거의 하는데 10분에서 15분을 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매일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충분히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지. 그게 연령대마다 달라요. 네. 연령대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영유아는 이제 읽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초등 1학년도 이제 읽기 독립 안 됐을 때 초 1, 2도 이제 읽어줘야 되는데 읽어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애들이 힘이 안 들기 때문에 네. 계속 읽으라고. 네. 그럼 계속 읽어줘야 돼요. 네. 그럼 보통 1시간 반 이렇게 걸리잖아요. 읽기 독립을 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초1, 2때 읽기 독립이 안 됐는데 스스로 읽기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짧게 하셔야 됩니다. 네. 5분을 넘어가면 이제 일이 좀 복잡해져요. 아이가 아직 이제 읽는데 능숙하지 않은데 15분, 20분 이렇게 읽히면 애가 책을 점점 더 혐오하게 돼요. 그래서 5분만 딱 읽고 나머지는 읽어주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읽기 독립이 됐다. 그럼 초3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적어도 30분일 거예요. 한번 펼치면. 초보 독서가의 독서는 비행기의 비행과 비슷하고 숙련된 독서가의 독서는 헬리콥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독서가는 책을 딱 펼치자마자 바로 독서 상태로 쭉 갈 수 있는데 초보 독서가는 뭘 거치냐면 이륙 단계가 있어요. 네. 이 몰입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15분 있죠. 그럼 이륙을 하자마자 책을 덮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를 놓고 이제 초3 정도면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초4 이상이면 40분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하시다가 저는 이제 둘째, 셋째가 초3, 초6이거든요. 네. 1시간을 하게 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30분 이게. 어차피 안 들어가요. 네, 네, 네. 어차피 안 들어가고 성인은 또 더 좀 긴 독서 시간이 필요하지. 책 한 권인데 시간이 네, 걸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평소에 책 짬짬이도 읽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길게 책을 읽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너무 짧아 버리면 독서 상태에 접어들자마자 끝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서 하시되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대로 하시는 게 제일 네. 좋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아이가 이 책에 푹 빠지려면은 이 책이 언어 수준에 맞아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기준일 뿐 도서관에 데려가서 네가 원하는 책을 골라봐 라고 해서 아이가 가져와서 그거를 푹 빠져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 두 개가 맞는다는 증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게 지금 흥미가 있나 아니면 뭐 이게 수준에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 책이 좋아 라고 해서 갖다 주는 그 행위만 안 하더라도 아이는 스스로 내 언어 수준에 맞고 내가 흥미 있는 책을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책 잘 읽는 아이의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네. 책을 읽는 능력을 생각하시잖아요. 예. 아닙니다. 지가 재밌게 읽는 책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도서관 가서 이거 재밌겠는데? 독서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재밌겠는데 하면 재밌어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사실은 이 선택 능력의 부산물이에요. 네. 이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문해력은 아주 쉽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올리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자꾸 책 구경을 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한도를 꽉 채워서 빌리라고 말씀드린 네네. 게 처음에는 고르면 자기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어떤 책이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고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읽을 만큼만 빌려봤어요. 펼쳤는데 어머 내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야.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그 독서 시간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5분 읽고 갑자기 목이 말라. 물 마시러. 또 5분 읽고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점을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가서 고르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골라보고 많이 실패해 봐야 돼요. 네. 그래야 읽고 이 고르는 능력을 네.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일이 많이 생기실 거냐면 도서관 가서 책 골라오잖아요. 독서 시간 하자 그랬는데 애가 5분 읽다가 네. 재미없어. 이런 게 많이 생겨요. 네. 그때 그 부모님들이 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럼 5분 읽은 거 얘기해봐. 그럼 애가 얘기를 해줘. 뭐 이런 얘기인데 재미없어. 그러면 다른 걸로 바꾸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계속 바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기승전결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서 기라는 게 뭐냐면 주인공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벌어진 게 흥미진진해. 그러면 그 뒤로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에 실패한 책은 초반부를 읽었는지를 확인하시되 만약에 확인했는데 읽었는데도 재미없어. 그러면 패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벌어진 일이 내가 별로 흥미있어하는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니까. 네. 몇 권의 책을 읽어야 선생님 성적이 오르나요?